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반부 영상에서는 우리 옥상 광고를 잠깐 보셨고요. 자, 지금은 이제 특수 목적 광고라고 해서 자, 우리가 어떤 광고 형태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당시에 우리 교보생명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이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방호벽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일단 일산 쪽이고요. 하나는 의정부에 있습니다. 군사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군사지역에 이제 뭐 뒤에 사진에서 사실 이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현수막처럼 육교 현수막처럼 우리 도로 위에 상단 위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시가 너무 좋은 어떤 매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계약 기간도 연간이었고요.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연간이었고 사이즈도 자, 23m에 6.7m 엄청 크죠. 자, 그 대신 이제 화공 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이렇게 페인팅을 했던 내용이고 그리고 광고료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이 정도의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현황이고, 그 다음에 항목을 보시면, 자, 일일 차량 이용 대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일산은 한 8만 대 정도, 의정부는 한 10만 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유효가시면은 이제 양쪽이기 때문에 두 면씩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치 혼잡도도, 자, 여러분들 육교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가끔씩 평택대학교 이렇게 뭐 대학원생들 모집이나 또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평생대학원 대학 뭐 이렇게 좀 뭐 모집할 때 보면 육교 많이 쓰시거든요. 보면 굉장히 가시가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잡도도 주변에 매치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현재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CP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산과 그다음에 장암이 아까 의정부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아까 2만 원대였죠, 옥상이. 여기는 자, 상대적으로 이제 2천 원대로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그만큼 뭐 지금으로 따지면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자, 장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0원대로 굉장히 효율성이 되게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다음에 실제 그 매체가 위치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있는 그런 사이트의 어떤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통해서 CPM을 구해서 이제 저희가 광고에 대한 어떤 그런 효과를 그러니까 일단은 분석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자, 교보생명, 여기 보이시죠? 자, 소중한 꿈이 이어지는 교보생명, 이렇게 돼서 양쪽 면이라는 거고요, 가시가. 자, 양주 방향, 뭐 서울 방향 나왔습니다만, 자, 이렇게 두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그렇게 된 거고요. 자, 일단 주변에 이제 뭐 육교처럼 이제 아예 없으니까, 그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치된 혼잡도 낮고 주먹률 너무 좋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자,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인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 도로 같은 자, 이런 도로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차량 대수에 대한 것만 일단 저희가 측정을 했던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이제 어떤 기능인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 예비역들이시고 또 혹시 전방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은 알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가 군생활 이후에는 많이 다니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이제 군사적인 어떤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이제 전쟁과 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제 유사시에는 이걸 폭파시켜 갖고 이제 일단 적들이 내려오지 못하게끔 막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만 일단은 기억해 두시고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군사 시설이다 보니까 그걸 막아주는 가림막 광고라고도 볼 수 있어요. 군사 시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림막. 그렇죠. 주요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가림막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들. 자, 그만큼 주목률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고요. 요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 장암 의정부 쪽이었고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자, 우리 고양시 그러니까 우리가 일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역시 형태는 또 동일합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자, 육교처럼 되어 있고 역시 도보 이용객도 있기는 여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자, 차량 이용객들이 볼 수 있게끔 자, 구축이 되어 있는 매체들입니다. 자, 이런 매체들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숫자도 CPM도 얘기해 주지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자, 그런 매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지하철로 넘어왔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 그 당시에 김혜 씨도 이제 모델이셨거든요. 진짜 빅 모델들이 다 계셨습니다. 그렇죠? 자,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는 노래가 있습니까? 역시 근데 자, 문구는 자,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 속은 아니죠. 우리 교보생명의 상품이 얼마 다른 타사보다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감성적인 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광고 카피긴 하지만 그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라 제가 잠깐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는 노래가 있습니까? 마음에 힘이 되는 아내의 노래처럼 오늘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의 마음에 힘이 되시라고 노래 하나를 들려드립니다. 교보생명이 들려드립니다. 마음에 힘이 되는 시 하나, 노래 하나. 여기 교보생명. 굉장히 시적인 느낌이 확실하게 들죠. 그래서 자, 이런 어떤 감성 소구를 통해서 좀 더 교보생명의 어떤 이미지를 좀 더 우리 소비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하철도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역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자, 5호선 강화문 역사와 그다음에 여러분들 영등포구청역을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호선과 5호선의 환승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매체명이 플렉스 컬러, 와이드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 똑같은, 자, 와이드 조명 광고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통틀어서 조명 광고이고요. 라이트 박스이고요. 와이드하고다 플렉스하다라는 얘기는 똑같은 건데, 와이드 컬러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400에 225라서 비율적인 부분에 와이드 컬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플렉스 컬러라고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자, 이 재질, 그러니까 이 인쇄 재질이 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유연한 어떤 원단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플렉스 컬러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플렉스 컬러, 와이드 컬러, 공이 자, 조명 광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계약 기간은 자, 보시는 것처럼 자, 2004년도 6월 1일부터 자, 2005년 3월 31일까지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좌측과 동일하다는 거. 아까 제가 규격은 4 곱하기 2.25는 아까 400을 얘기했던 거는 이제 센치로 얘기했을 때 그렇고요. 그래서 400cm에 225cm, 미터로는 4 곱하기 2.25m이고요. 자, 그다음 광고료에 대한 부분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일 평균 이용객 수가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역사이다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자, 실제 어떤 그런 유동에 대한 인구들은 정확하게 거의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가 뭐 무임승차 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또 다른 뭐 장애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시계에서 자 뭐 무료로 타시는 어떤 그런 이용객들도 계시긴 합니다만 그 숫자가 전체적인 어떤 이용객의 어떤 그런 뭔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광고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광화문 역사 5호선이 한 6만 2천 명 정도가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까 영등포구청역은 한 4만 4천 명 정도가 이제 환승역으로서 이용하고 있다. 유효가시면은 다 한 면씩밖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면이고요. 매체 혼잡도도 자, 여기는 낮다라고 돼 있고 높다라고 돼 있잖아. 이따 보여드릴게요. 왜 낮고 높은지를. 물론 아까 보셨던 제가 시를 읊조렸던 카피를 읊조렸던 그 매체는 이제 광화문역인데 주변에 이제 매체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주변에. 자, 그래서 자, 왜 높고 낮은지를 일단 뒤에 사진에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어찌되었던 자, CPM을 구해보니까 광화문은 한 3,400원. 자, 그리고 자, 우리 영등포구 쪽은 한 4,400원. 자, 이것도 높지 않습니다만 두 매체를 비교해 보면 광화문이 훨씬 훨씬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좀 저렴하게 가성비가 좋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 플랫폼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개찰구로 나가려고 하면, 여러분들 교보문고 가시려면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시다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주변에 매체가 와이드 컬러가 있긴 합니다만, 이 주변에는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 유일하게 조명 광고 하나 있다 보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혼잡도가 높지 않고 낮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영등포 구청역이라고 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게 정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뭐 주변에 매체가 많아 보이거나 그러진 않은데, 측면에서 지금 요거거든요. 자, 보시면 저기 비어있긴 합니다만 매체들이 꽤 많이 있죠. 자, 그만큼 매체에 대한 혼잡도가 많다라는 거고, 여기 상단에도 역시 캐노피에도 역시 매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걸 통해서는 자, 이 영등포 구청역은 자, 매체가 굉장히 좀 혼잡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내 광고를 보기에 좀 더 혼잡스럽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프장 광고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시계탑이라고 하죠. 주차장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어서, 자,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진에, 자, 골프장에 어떤 광고를 진행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계탑 광고, 아까 방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자, 일단은 그 어떤 골프장에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보면, 기흥 CC라는 데와 골드 CC 보이시죠? 자, 다 이제 용인에 제가 다 위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기흥 CC와 골드 CC는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골프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골프를 치실 우리 학생들이 계실 텐데 보통 용인에 많은 골프장들이 있고요. 그다음 좋은 골프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도 약간 이제 사이트적으로는 좋은 위치에 있는 자 우리 이제 골프장을 골프장 매치에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약 기간도 이제 거의 연간으로 진행하고 있고, 자, 규격도 뭐 1.4에 0.5m의 3면, 여긴 또 골드 CC는 4면이 보이는, 자, 사양상 4면으로 되어 있고요. 광고료에 대한 부분도 역시 동일하게 뭐 책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요 특성이죠. 이제 우리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 약간 우리 지하철하고 약간 좀 다르게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는 자, 객관화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객 현황에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 다음 주 파이널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예정으로는 제가 11월 마지막 주차 금요일 날 제가 이제 OH 광고 학회에서 발표했던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이제 쇼핑몰 매체, 즉 지하 매체들, 실내 매체들이 이제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오래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발전적으로 갈까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방안을 제가 마련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인구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었던 이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뭐 여기 아까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제 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숫자들이 어느 정도 있어서 객관화가 가능하지만 실제 뭐 코엑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러니까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유동인구가 감소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회복이 많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코엑스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근데 객관적인 데이터를 못 보여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얼마 정도 몇몇 명 정도가 늘어나서 뭐 예전보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90%까지 이용객들이 다시 늘어났어. 아니면 관람 방문객이 늘었어라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더 아직까지 뭐 자료는 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실제 광고주에게까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그런 솔루션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부분 지금 매체들이 자 그런 어떤 효과 조사에 대한 측정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차원에서는 자 이렇게 자 명확하게 이용객들이 나와주는 그런 장소들의 매체들이 조금 더 객관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찌되었던 회원수는 한 1779, 여기는 1962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일 이용객 수는 뭐 보시는 것처럼 뭐 384명, 384명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한 팀당, 한 조당 이제 4명이 이제 한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분들 뭐 새벽부터 티업이 있어서 저녁까지 있는, 저녁까지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가 이용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은 또 사실 아니기도 하죠. 골프장이라는 것들이. 자, 어쨌든, 자, 유효가시면은 두면이 드렸고요. 매체 혼잡성은 다 없죠. 낮습니다. 주변에 매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CPM을 구해봤더니, 기흥과 골드 CC 전체가 다 뭐 10만 원대고요, 20만 원대죠. 그러니까 되게 높게 나타나는 거죠. 아마 이게 광고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유동인구에 대한 부분이 높지 않다 보니까 좀 CPM이 높게 나오는 어떤 개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절대 기말고사 대체가 절대하라는 게 아니라 현업에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5개 광고의 어떤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할 때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미디어 플래너가 혹시 되실 분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아니면 광고 기획자라 하더라도, 실제, 어떤 매체에 대한 어떤 효과를, 그러니까 서로 상이한 매체들을 직접 비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방송 매체나, 그 다음에 디지털 매체, 또 우계 광고 매체를, 다 어떤 측정에 대한 기준점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통일감 있게 뭔가, 어떤 표준화된 어떤 그런 객관화된 그런 뭔가 측정 자료가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제가 CPM이 이제 공통적으로 제가 1000명당 1회 노출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은 CPM을 많이 제가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향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효과 조절을 해주는 것들이 훨씬 더 객관적이고 그 다음에 또 좀 약간 광고주들이 볼 때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로서 인식을 시킬 수 있는지 그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더 기억해 두시고요. 어찌되었던 CPM으로 볼 때는 우리 골프장 광고가 그렇게 썩 뭐 편의로 쓰면 상대적으로 아까 보셨던 뭐 우리
뭐 옥상부터 시작해서 지하철 방호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효율성이 좋았는데 갑자기 이제 확 좀 CPM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시계탑. 주로 차를 타고 올라갈 때, 보통, 우리 클럽하우스라고 하죠. 뭐, 환복도 하고, 뭐 이제 거기서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라운드 하기 전에, 자, 이렇게 그 올라갈 때, 이제, 대부분 그래서 유동인구는 거의 없죠. 차량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자, 그런 골프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시계, 탑인데 시계 아래에 있는 부분을 광고면으로 활용하고 있는 매체 유형이고요. 자, 역시 골드 CC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아마 여기 또 나왔으니까 좀 드리자면, 자, 이거 직접 저희가 찍은 거거든요. 2004년도 11월 17일. 그죠? 그 해에 직접 가서 찍었는데, 자, 아마 이제 그 깊어가는 가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낙엽도 지고,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이제 뭐 이제 거의 이제 떨어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다 떨어져 있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옥상 가구에도 가로수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마다 이제 우리 나무를 심게 되는데 가로수가 이제 뭐 여름 같은 데는 무성하게 자라다 보니까 광고물을 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수목장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목장애. 그러니까 즉 나무 때문에 광고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 근데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11월이니까 이 정도인데 잘 안 보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여름이나 봄이면 훨씬 더 많은 그렇죠. 나뭇잎들이 자라기 때문에 잘 이렇게 어떤 가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과연 이 매체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성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대충 여러분들 아마 감이 오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찌되었던 자 이렇게 시계탑 광고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이제 놀이공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놀이공원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물론 기탄 교육 때 보신 거긴 한데 놀이공원을 대부분 어때요? 부모님과 자, 아이들, 어린 자녀들이 함께 오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생명보험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죠? 여러분들 아직 졸업 전이시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생산활동, 경제활동을 막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예전에 어렸을 때나 학생 때 들었던 보험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물론 여러분들 이름은 돼 있긴 합니다만 실제 그러니까 어떤 그런 보험료를 내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아마 부모님이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졸업과 동시에 이제 경제활동을 하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스스로 같은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것들을 들긴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유는 뭐냐면 실제 장소적으로 볼 때 자 부모와 자녀가 일단 같이 방문하는 장소이다 보니까 생보사 입장에서는 좋은 타겟팅이 가능한 그런 사이트라고 좀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저기가 서울랜드입니다. 그래서 킹바이킹이라고 하는 자, 우리가 바이킹 아시죠? 저도 바이킹도 잘 못하는데 자 서울랜드 내에 있는 자 킹 바이킹이라고 하는 자 놀이시설이고요. 자 일단 2년 집행했습니다. 보시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2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자 일단 어떤 매체에 들어갔냐면 입구 안내판이나 배너 깃발 또 배 그다음 선체 내부까지 해서 금액은 이 정도로 광고료가 책정이 되어졌고요. 자, 서울랜드에 대한 이용객 수는 자, 연간 한 240만 명 그 당시에 그리고 자 이제 매체가 있는 킹바이킹이라고 하는 잠깐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관람객 수는 한 78만 명. 그래서 뭐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연간이니까 몇 프로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한 3, 40% 될라나요? 자,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좀 어쨌든 많이 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매체 혼잡도는 낮다. 일단 주변에 뭐 광고 매체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일단 역시 CPM을 구해보니까 29,000원 정도로 자, 일단 평가가 됐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요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배에도 있고요. 저 외부 측면. 그 다음에 배너도 있죠. 자, 출구 배너도 있고요. 여기 배너들. 교보생명입니다. 그리고 자, 입구 안내판에 대한 거, 또 안내판 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서울랜드 내에 있는 킹바이킹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는 2년 동안은 자, 일단 노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받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또 역시 가서 리서치를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 일단 저희가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노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제가 여담입니다만, 우리 여기 이제 우리 가족으로 판단되어지는데 다 마스크를 벗고 계시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일상들이 참 이렇게 부러울 때가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까운데, 자, 하루빨리 우리 내년에는 자, 우리가 봄에 우리 또 다 같이는 그렇고요. 뭐 졸업도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또 우리 또 가족들과 또 아니면 연인들과 함께 또 에버랜드 또 가서 또 좋은 또 추억들을 많이 만들기를 좀 바라봅니다.
자, 일단 극장에 대한 극장 스크린 광고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메가박스 외에 극장을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연간 진행했고, 자, 일단 서울 및 주요 도시에 진행했습니다. 7개 사이트에 있는 27개 상영관이었고요. 광고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 자, 여기도 이제 거의 약간 좌석수 대비했을 때 점유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200석이라고 하더라도 다 안 채워지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 이때 메가박스 센트럴 시티에서 제가 이제 직접 현장 가서 이제 제가 계측을 직접 했었습니다. 똑같이 해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 좌석수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특정일이었을 거예요. 자, 제가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아마 제가 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8관 6회의 판무파탈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계측을 했더니 296명 좌석 중에 174명 즉 58.8%의 어떤 점유율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하나와 앨리스라고 하는 자, 이 영화를 자, 우리가 센트럴 시티에 있는 극장에 있는 4회째의 그런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만 240명 중에 111명, 한 46% 정도의 점유율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자, 매치 온다는 거의 없죠. 여러분들 극장 가시면 뭐 물론 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최근에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사운드로 이제 우리가 들리기 때문에 일단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는 5개 광고 중에서 가장 집중도가 좋다라고 볼 수 있고 혼잡도도 높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CPM 구해 보니까 메가박스가 한 28,000원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센트럴 시티가 52,000원 정도 나와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냈습니다. 이게 이제 스크린 광고까지였고요. 자, 이렇게, 자, 고터. 저희가 이제 줄여서 고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고속터미널역, 그 다음에 우리가 메가박스 삼성역에 있는 코엑스장,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던 내용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제 요거 약간 그냥 여담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영화 같은 거 직접 가서 촬영하면 안 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영화는 찍은 건 아니고요. 저희 광고주에 이제 광고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광고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찍어 본 거고요. 자, 일단 종합평가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각각 개별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물론 아까 서두에 CPM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만, 자, CPM만 갖고는 사실 평가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을, 그러니까 요소들을 같이 어떤 우리가 이제 변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인을, 자, 그러니까 CPM을 포함한 변인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점수를 한번 내봤어요. 자, 보면, 자, 이건 실제 여러 대행사에서 쓰는 그러니까 약간 똑같진 않은데 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보시면 아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봤죠. 옥상, 방호벽, 군사시설, 지하철의 와이드 칼라 보셨고, 골프장의 시계탑 보셨고, 킹바이킹 놀이시설이죠. 네, 극장의 스크린 광고까지 위치 나와 있고, 자, 저는 세 가지의 항목을 만들었어요. 일단 CPM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 그 내용이죠. 제가 CPM으로 먼저 분석했기 때문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매치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우리 이제 뭐 다 대부분 자, 이용객들이나 아니면 방문객들이 그 매체에 접근하는데 어떤 용이한 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고가 잘 보이는지. 제가 그래서 아까 주변의 매체 혼잡도가 높다 낮다를 했던 게 바로 이 주목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혼잡도가 낮으면 당연히 주목률이 높아질 거고요. 그렇죠? 매체 혼잡도가 높아지면 주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점 척도로 만들었어요. 자, 일단 아시는 거 다, 뭐, 여러분들 뭐 논문 다 쓰셨으니까, 자, 보시면, 자, 보통이 3이라고 한다면 아주 좀 5고요. 아주 좋지 않음이 이제 1로 이렇게 해놓고, 자, 이제 아까 CPM 갖고 먼저 얘기를 했죠. 자, 아까 우리 천안부터 하면, 옥상부터 하면 3.5점. 아까 방호벽 제일 좋았으니까, 자, 광화문역도 지하철 5점, 4점. 자, 아까 당연히 골프장은 이제 1점씩으로 이제 가장 낮은 점수이고요. 뭐 10만원대 넘고 20만원대 넘었으니까. 그리고 킹바이크하고 이제 극장에 있는 스크린하고 이렇게 쭉 해놓고, 자, 이렇게만 평가한다고 한다면 좀 더 약간 좀, 이게 좀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이제 여기에 가중치를 더 둔 거죠. 주목률과 매체 접근성. 그래서 자, 옥상 광고는 3.3점을 제가 부과해서 전체 12점 만점에 9점.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접근성에 대한 거, 이제 주목률 해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이제 토탈이 중요하겠죠? 자, 14, 14, 13, 10, 9, 5, 11, 13, 12. 이렇게 해서, 결국은 딱 누가 봐도, 그럼 어떤 광고 매체가 훨씬 더 우리가 올해, 자, 효율성 좋게,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성비 좋게 운영이 됐구나. 또 어떤 매체들이, 야, 조금은 이제 좀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어떤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평가표를 향후에라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이렇게 경험들과 그런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파워풀하게 5개국어에 대한 매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종합평가를 해봤고요. 이제 중요한 것도 평가까지 좋았어.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까 2005년도는 이제 지금 평가한 것과는, 물론 이제 그거를 전제로 하지만, 자, 그 매체들을 운영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제한을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요. 자, 지금 보이는 것들은, 자, 분명히 6개의 매체에 대해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들을 보완해야 되라는 내용을 한 거죠. 평가 이후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대안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부터 하자면, 아까 우리가 옥상 광고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매체 접근성 좋죠? 초능력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목률도 좋지만, 자, 아까 잠깐 나왔죠? 거리가 짧아서, 상대적으로 가시거리가 되게 좀, 사실 이제 나중에, 5개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멀리서부터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짧고, 그 다음에 우측면에 대한, 아까 이제 두 면이 되게 좁았잖아요. 이게 가시가 떨어진다라고 좀 얘기를 한 거고. 자, 방호벽, 아까 군사시설 같은 경우는, 자, 접근성 뛰어나고 주목률 뛰어나지만, 이제 비조명, 그러니까 조명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군사시설에 이제 조명을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야간 가시가 되게 어렵죠. 물론 이제 개선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자, 아까 조명 와이드 컬러는 자,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아까 광화문은 접근성이 되게 둘 다 뛰어나죠. 이제 이용객들이 이동 동선이니까 하지만 광화문은 괜찮았습니다만 우리 아까 영등포 구청역은 매체 혼잡도가 높았죠. 주변에 매체가 많아서. 그다음 골프장 시계탑도 자, 골프장이라고 하는 특수성과 어떤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뭐 구매력도 높긴 하지만 광고를 대비했을 때 접근성이나 주목률이 낮죠. 아까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면이 너무 작고 아까 수목장애까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잘 안 보인다는 것들을 약간 좀 안 좋은 점들이라고 보여진 거고요. 한계점. 킹바이킹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용이하죠. 자연스럽게 노출됩니다. 되게 좋은 장점이지만 자, 입구 안내판 외에는 아까 뭐 배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노출도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평가를 한 거고요. 자, 스크린 광고도 일단 굉장히 우수한 매체입니다. 그죠? 몰입도도 되게 좋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점유율이 높아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이거는 이제 영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자 이렇게 뭔가 매체별로 여러분들이 자 평가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기준점들을 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평가해 낼 수 있다라면 진짜 전문가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벌써 한 십몇 년 전의 버전이긴 합니다만, 지금의 어떤 평가의 어떤 지표나 어떤 그런,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키워드들은 거의 유사하게 지금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방법적인 그런 방법론만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방법론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매체에 대한 평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 제시죠. 이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마음에 힘이 되는 친구의 노래처럼 저희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힘이 되고자. 자, 일단은 우리가 아까 옥상은 대안으로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 광고를 좀 약간 낮추자. 그러니까 매체사랑 협의해서 좀 낮추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고요. 자,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요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보 매체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광화문에 있는 교보타워나 우리가 신논현에도 교보타워가 있죠. 근데 거기는 물론 옥상에 광고가 없습니다만 웬만한 지방에는 자 4, 5개 어떤 그런 건물 디자인이나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위에 항상 그 자사 광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사옥이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계약 기간도 보여드렸잖아요. 계약을 다시 갱신할 때는 조금 더 이제 광고료를 낮춰서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그렇게 저희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방호벽 광고는 자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좋은 매체긴 하지만 이제 도심까지 끌어오자.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실제 이제 그 부산에서 설치가 운영되고 있는 매체였었습니다만 서울에도 이제 이런 매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자료는 이따 뒤에 2005년도 어떤 매체 기획서 내용에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체를 좀 더 이제 방호벽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러니까 의정부 말고 도심에도 한번 해보자라고 이제 제가 좀 제시를 한 거고요. 자, 우리가 우리 이제 조명 광고는 광화문은 괜찮지만,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우리 뭐죠? 영등포 구청역을 좀 더 잘 보이는 쪽으로, 혼잡도가 낮은 쪽으로 한번 옮겨보자라고 해서 제안을 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개탑도 잘 안 보이니까 시계탑 내에 이런 매체들이 이제 그때 막 이제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프 연습, 뭐죠? 클럽하우스 내에. 그래서 제가 아까도 왜 그 트렌드를 읽어라라고 하면서 매체에 대한 환경이나 어떤 매체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을 많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매체가 많이 없을 시절에는 특정한 매체가 많이 그 사이트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매체들을 어떻게 보면 커버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매체들을 그러니까 사실 찾아주는 거, 대안 매체를 찾아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계탑 광고에 대한 광고 효과가 떨어지니 그러니까 내부로 들어와서 사람이 많이 유동하는 곳으로 끌어들이자라고 이제 제안을 제시를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보이는, 자, 우리 배너 광고는 좀 더 보이는 쪽으로 가자. 뭐 킹 바이 킹 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저희가 제안을 했던 거고요. 자, 극장도 역시 이제 계약 기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좀 단축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스크린 광고에 대한 제안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종합평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좀 없는데요. 벌써 30분이 다 돼갑니다.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만약에 다 못하면 제가 다음 주에 잠깐 제가 소개를 좀 다음 주에만 영상 하나로 좀 진행하려고 좀 생각 중에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최대한 뭐 그냥 이렇게 됐다라는 내용들만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거의 100페이지 가까운 내용이라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이제 개별 매체들에 대한 제한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굵직굵직한 흐름들만 좀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한 5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아까 평가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캠페인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2005년 성공적인 5개 광고 운영을 위한 제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평가에 대한 얘기를 아마 처음에 요거를 보여드렸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거지라고 아마 의아할 수도 있긴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평가에 대한 얘기를 아마 먼저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어떤 느낌들 아마 있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쭉 프롤로그 마켓 상황, 그쵸? 아까 얘기한 중요한 부분 경쟁사 현황인데, 자, 5개 말고도 4대 매체까지 그 당시에는 제가 제공을 했었어요. 이때는 2004년도니까 디지털 매체가 거의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주로 4대 매체 중심으로 이제 5개와 비교를 했던 거고요. 자,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타겟 목표 컨셉, 5개 광고에 대한 목표와 전략 컨셉 전술까지 이렇게 해서 쭉, 그 다음에 지원 부분에서는 프로모션 연계 매체나 뭐 이렇게 아펜딕스까지 이제 제안했던 거고요. 자, 빨리 봅니다. 뭐 거치는 몰판으로 달려가죠. 이건 이제 실제 이제 뭐 문구나 또 광고 CM에서도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린 거니까 제가 이 PPT를 여러분들한테 좀 제가 좀 올려드릴까 좀 고민하고 있긴 한데 일단 제가 혹시 못 올려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왜냐면 여기에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제 저한테는 이제 뭐 대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또 용량도 크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보시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이제 제가 그 조명 광고에 들어갔던 카피랑 유사한 느낌의 어떤 그런 감성적인 소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되었던 힘과 용기를 북돋워주는 한편의 광고로서 자, 교보생명을 좀 더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어떤 그런 광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캠페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죠. 마케팅 상황입니다. 자, 그 당시입니다. 지금 기준 아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험 가입률이 거의 90%에 육박했다라고 돼 있고, 자, 규모는 큰데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라고 쭉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제 일단 소개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빅3라고 합니다. 지금 교보생명은 있지만 지금 하나생명이 지금 이제 외국계로 넘어갔습니다. 그 당시 하나생명도 세 군데가 이제 대한생명이라고 했습니다만, 자, 빅3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외국계 이렇게 그러니까 7대3 정도의 비율로 70%가 한 우리 저기 빅3의 어떤 국내 생보사, 나머지 30%가 이제 그 당시에 최근에 등장한 어떤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종신보험을 필두로 한 외국계 보험회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약진을 거듭하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자, 쭉 이제 우리가 실제 마켓 쉐어들을 쭉 제가 이제 쭉 자료를 찾아갖고 이제 좀 일단은 나열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보생명의 어떤 그런 위치를 한번 좀 뭔가 파악을 좀 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준비하면서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물론 광고주는 이미 잘 알고 계시긴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넣어주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좀 더 광고주는 이미 다 그쪽이 전문 분야니까 하지만 대행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난 생보사가 처음 이제 대행하는 서비스인데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스터디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광고주 입장에서는 야 쟤네들이 죄송합니다. 자 우리 대행사가 진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나를 사실은 되게 검증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생보사 업계 전체도 우리가 좀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는 그 당시에 삼성생명이 거의 한 40% 거의 뭐 진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죠. 부동의 1등이고요. 그 다음에 대한생명, 교보생명 순으로 자 빅3만 한다 하더라도 한 70%이 육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까 70대 30 얘기했습니다만 자 그럴 정도의 어떤 마켓 쉐어를 보이겠다는 내용이었고요. 그 당시에 자, 그리고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 대한 내용들을 쫙 적어줬고요. 자, 빅3와 외국계까지 다 해갖고 쭉 보여줬고요. 자, 자세한 숫자는 뭐 굳이 뭐 여러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역시,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업 이미지와 그 다음에 자, 제품에 대한 이런 광고 형태로 되고 있다는 것들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하는 우리 교보생명의 광고들은 대부분 기업 이미지 광고들이었죠. 물론 새로운 상품이 나올 때마다 이제 일반 제품적인 어떤 광고, 즉 이성적인 소구에 대한 광고를 또 하기도 합니다만, 자, 기업 이미지에 자, 감성 소구 위주로 이제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라는 것도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자, 보시는 것처럼 외국계에 대한 아까는 이제 우리가 국내 보험사였고요. 이제 외국계도 이렇게 4대 매치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G가 지금 AIA로 우리 사명을 바꿨습니다만 많이 집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내용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우리가 5개 광고도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을 갖고 빈도수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방점은 여기에 있죠. 아까 우리가 4대 매치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광고주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5개 광고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5개 광고에 좀 더 집중해서 저희는 정리를 많이 하거든요. 현업에서도. 그리고 사실 아까 4대 매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5개 광고 위주로 이제 실제 왜냐면 매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자, 저희가 매체 트렌드, 아까 트렌드 얘기했었죠. 자, 결국 분석해보니까, TV 중심의, 자, 기업 이미지, 감성소구, 신문 중심으로 한 제품, 그러니까 이성소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 자, TV와 신문을 같이 활용한, 자, 제품 광고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외국계는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통점은 교통 광고 중심의 5개 광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의 어떤 결론을 저희가 내렸던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타겟은 2549 세대의 남녀로 봤습니다.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요. 그 테두리 안에서 소중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로 저희가 일단 한정을 지었고요. 사실 이것도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뭔가 제시를 한 겁니다. 2549를 타겟으로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이라는 어떤 구성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력까지 있는 자, 이런 어떤 타겟들을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저희가 찾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것만 하고 이제 저희가 두 페이지까지만 하고 잠깐만 이제 제가, 뭐 개별 매체들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시작하기 전에 한번 짧게 설명하면서 다시 드릴게요. 자, 타겟 프로파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자, 그 내용 쭉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도 뭐 성명 이땡땡, 나이 38세, 직장 땡땡땡 제 이름 이렇게 해놓고 직급 부장, 뭐 가족 뭐 주소 나왔습니다만 기상부터 자, 잘 때까지에 대한 내용을 쭉 저희가 우리가 이제 저희가 PMN 이제 여러 가지 제가 매체 소개해 드릴 때 제가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타겟 프로파일을 만들어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광고주에게 이해를 돕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어떤 매체에 집행해야 될지를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자, 가상 프로파일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자, 우리가 목표가 뭐냐, 커뮤니케이션 목표, 왜 해야 되는지 광고를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의 마음속에 넘버원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부동의 1등이지만, 그 당시에 2등, 3등을 달리고 있던 교보생명이, 자, 일단, 이미지나 어떤 인지도 면에서는 자, 거의 탑이 되자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자, 기존의 어떤 매체들과, 그러니까 사대 매체하고 연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광고랑 홍보 프로모션 같이 또 협찬 같은 것들을 활용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 교보생명이 다양한 어떤 그런 IMC적인 관점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도 활용하자고 저희가 했던 거고, 여기 실제로 교보생명이 그 당시에 건강가족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모든 가족이 질병 없이 건강할 때까지. 지금도 사실은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 시국이라서 굉장히 좀 주요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그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에 대한 목표는 자, 틈새 커버였습니다. 집 밖에서 여가 활동 등 진대에서 4대 매체에 대한 접속 기회, 그 당시에, 자, 지금 디지털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 기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우리가 틈새 매체인 5개 광고를 활용하자라고 이제 제가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스페이스 개발, 자, PMN, 아까 나왔죠, 다시. 자, 타겟 프로파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퍼스널 미디어 네트워크 전략을 써가지고, 자, 어떤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공간에 있는 매체를 활용할지를 저희가 이제 광고주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자, 스페이스 1, 스페이스 2, 스페이스 3로 그 당시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 머무는 곳 이렇게 해서 자, 저희가 거주지,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죠. 목적지. 놀이공원이나 마트, 병원까지 아까 소개드렸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어떤 뭐 펜션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뭐 리조트 같은 데 갔을 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기 위해서는 자,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겠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등등. 그래서 크게는 자, 거주지 중심의 매체 운영, 그 다음에 이동할 때의 매체 운영, 그 다음에 도착지에서의 매체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광고주에게 제안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은 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파이널인 제가 이제 학회 때 발표했던 내용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의 이제 40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또 역시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또 우리 무탈하게 지금 이제 아마 사회적 거리 단계가 거의 뭐 격상이나 마찬가지 수준입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시 이후에 이제 생활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 꼭 챙기시고 개인 방역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도록 할게요.